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오늘은 완전히 엔비디아의 날이었습니다. 무려 24.4%나 폭등을 한 날. 또 주가가 $380,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입니다. 작년부터의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왔고 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주,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투자 중인 이 사람들 말이죠. AI에 사용되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목표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이 가이던스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가격 상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P모건, 에버코어, 바클레이즈 등은 주당 $5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러면 현재 $380니까 앞으로도 32%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9,510억,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36조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면 1, 2, 3, 4등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이 지금 엔비디아인데 지금 1조 달러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 네 종목이에요. 미국 테크 탑10 거기에 보면 여기에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7종목이 다 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93%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3종목이 반도체주, 브로드컴, 시스코, 어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1등이죠. 반도체 시가총액에 2등이 TSMC예요. 594조. 3등이 브로드컴 396조. 4등이 ASML 360조. 삼성전자가 411조. 이 종목들이 모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ETF의 구성 종목들 아닙니까? 여기에 추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9등까지. 그러니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10개 종목에 투자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1등부터 시가총액 9등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9.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평균 20%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AMD 오늘 급등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퀄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오늘 상승은 엔비디아가 견인을 했어요. 엔비디아 24.4% 상승, TSMC는 12% 상승해서 작년 3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주가가 다시 오랜만에 $100를 받습니다. ASML이 6.3% 상승하고 브로드컴이 7.3% 상승, AMD가 11.2% 상승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7.2% 상당히들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인텔만 5.5% 하락을 하고 모두 크게 상승을 한 날입니다. 레버리지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다 그러죠.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하락장에서는 정말 2배, 3배로 무섭게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흐름상 강세장이 아닌 약세장에서 흐름상 무릎과 바닥 사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폭등으로 인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SOXL 오늘 19.5% 하루 만에 상승했어요.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오늘 단 하루에 몇 퍼센트 올랐냐면 92.2%. 어마어마하죠? 단 하루에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92.2%나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2배 가까이. 올해 들어서 나스닥 100 레버리지 TQQQ는 92% 올라서
QQQ 28%에 3배 올랐어요. 즉 92%? 2배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105%, 2배 이상 올라서 SOXX 33%에 3배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 말까지 QQQ 28%, SOXX 33% 성공적인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과 바닥 사이에 있을 때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벌써 3배 이상의 수익 아닙니까? 92%, 105%. 그런데 이것을 강세장에서 투자하게 되면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갈 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 작년에 우리는 다 확인을 했잖아요. 작년 1년 동안 80%, 90%나 떨어진 것 아닙니까? 반토막 나도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든데 보통 한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10%까지는 견딜 수 있어도 평균적으로 보면 말이죠. 반토막 난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70%, 80%, 90%가 하락을 한다고 칩시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아보세요. 정말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주가의 역사를 보면 1999년 1월 22일 0.82달러. 오늘 현재 379.8달러니까 24년 만에 무려 463배 상승했어요. 1,000만 원을 묻어두었다면 46.3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만히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부동산에 넣어두듯이 넣어놨는데 46.3억. 이 정도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S&P 500, 나스닥에 평생을 묻어두고 자손 대대로 그걸로 생활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1억이 무려 463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1분기 76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월가 전망치 65억 2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어요. 주당 순이익 EPS가 1.09달러, 시장 예상치 0.92달러. 그런데 이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2분기 매출액이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71억 5천만 달러인데 무려 50% 이상 웃돈 수치예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엄청난 상승률을 보일 것입니다. 자, 지수 봅니다. 다우지수 0.11% 하락했어요. 이 좋은 장에서 다우만 하락했습니다. 32,764. S&P 500은 0.88% 상승해서 4,151. 나스닥 지수가 1.71% 상승 12,698. 일반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100은 조금 비슷하게 오르는데 오늘은 이 오른 폭이 차이가 좀 커요. 나스닥 지수가 1.71% 상승했는데 나스닥 100은 2.46%나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25% 가까이 폭등을 하니까 미국 증시의 반도체 모임인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6.81 급등을 해서 3,336. 52주 신고점을 달성했어요. 1년 중에 가장 높은 최고치입니다. 빅테크주들은 아마존만 1.5% 하락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8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알파벳도 2.13% 모두들 상승했습니다. 부채 한도 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아직 여전히 결론이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을 했습니다. 부정적 관찰 대상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예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2011년에도 그러한 적이 있었죠.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이 디폴트 시한인 엑스데이트 6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긴장감이 만연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오늘은 증시 투짐에 전반을 끌어올린 날입니다. 게다가 부채 한도 협상 역시 일부 진전 기미를 보이고 있고 타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협상이 생산적이라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이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을 주입했다면서도 부채 한도 협상이 당분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6월 1일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을 뒤흔들겠지만 결국에는 정치권이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은 여전히 시장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현재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 여파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봅니다. 대체로 예상치를 웃도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 증가와 앞서서 발표한 속보치 1.1% 증가를 웃도는 수준이에요.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나옵니다. 지난 20일 끝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4,000명 증가한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 예상치 24만 5천 명보다 적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다음 달 6월 중순이죠.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1%,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을 49%에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예상이 동결한다, 0.25% 올린다, 거의 반반 있는 상태입니다.